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6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6장은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주의 또는 주민주권주의에 의하면 주민이 직접 모든 결정을 하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 주민만 150만 명이 되고 뭐 서울시 같으면 1000만 명, 경기도 10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발전해 온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지방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나누죠. 중앙정부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지만 지방정부는 입법과 집행, 행정만 나누고 사법은 중앙정부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대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래서 입법부인 의회와 집행부인 행정부, 대전시장, 시장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방정부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이양한다고 그래요. 지방 이양한다. 그래서 나라의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이런 단체 자치를 택했습니다. 황제나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중에서 지방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되 집행기관이 의결기관보다 좀 더 세도록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에서 집행기관이 좀 더 세게 해주는 요 서로 간에 대립을 하면서도 집행기관이 세게 해주는 것이 주로 단체자치의 원리다. 우리나라는 이 단체자치의 원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매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지금은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단체자치는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진 것이다. 그것의 일부를 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걸 단체자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주민자치는 본래 의미의 자치하고 가깝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자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 대륙계 국가라고 하죠. 프랑스, 독일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영미계 국가. 의 지방자치를 의미하고 여기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여기는 지방 분권의 이양이잖아요. 여기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제를 할 거냐 의원 내각제를 할 거냐 하는 것처럼 통합형으로 의회만 뽑고 의회에서 수상인 집권당의 대표가 시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 통합형의 예, 지방자치를 하게 돼 있다. 이런 걸 주민자치라고. 단체자치는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탑다운, 하향식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주민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텀 업, 상향식 지방자치. 이렇게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체자치적 요소가 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수준에서 지방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체자치가 한 80%라고 하면은 주민자치는 20%를 차지하는 이런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 즉 시장과 지방의회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 단체장이 시장, 군수, 도지사를 말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력 분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는 판권 분립이지만 지방정부는 사법이 아닌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권 분립으로 돼 있고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대립하며 견제와 체크 앤 밸런스를 가지도록 하는 게 기관 대립형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치하는 것과 똑같고 여기서도 의회가 입법부죠. 집행기관, 단체장,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기관 대립형 그리고 기관 통합형은 의원만 뽑고 거기서 다수당의 총수가 총리를 맡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하고 똑같이 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의원 내각제하에 국회와 행정부처럼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고 결국 서로 간에는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이라고 하는 어,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통합형에서는 의회만 뽑아요. 의회만 뽑고 의회 의원 중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일본도 지방선거가 다 의회만 뽑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단체장, 즉 시장 또는 도지사를 맡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립형과 통합형의 중간 형태로 북유럽의 참사회형, 합의형 회의체가 있고 미국 같으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중요한 일은 모여서 하는 총회주의가 있습니다. 일본도 정촌 총회가 있고 저는 이러한 총회형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이버 시대가 됐고 모든 주민이 스마트폰 하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적어도 지방 수준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에서 나오는 지방정부 구성의 원리에 있어서도 주민자치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grassroot democracy가 실현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시장을 말합니다. 단체장. 시장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결국은 대의기관을 뽑을 때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죠. 국민 투표하듯이 지방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냐? 투표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요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에도 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선거권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이 확정된 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자, 선거범 등은 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피선거권, 누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느냐? 만 25세 이상이면 됩니다. 선거의 현재를 계속하여 60일 이상,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서 시장에 나가고 싶으면 2달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요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 주로 이게 공직선거법에 이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단체장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대전시장을 내년에 뽑아요. 주민 투표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선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게 보통 선거고, 평등이라고 하는 건 1인 1표, 직접 선거는 누구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거, 비밀 선거 누구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차장이 뽑히면 4년 동안 하게 돼 있고, 3기 연속 할 수 있습니다. 3기 지나고 한 해 쉬고 또 할 수 있어요. 12년 플러스 그다음에 연임은 3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임 할 때는
지방의회장에게 사행통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지만 선거 사무관계자라든가 가족, 아내 이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가족이니까 선거 사무 관계자. 이거는 회계 책임자를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어,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럼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궐선거라고 하죠. 그러면 단체장이 되면 대전시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전체 대표하듯이 지방자치 전체를 단체장, 대전시장이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대전시에 내려주는 위임 사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안에만 4천 명 정도가 있고 다섯 개 구청에 또 한 4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천 명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제정권,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라고 하고 단체장, 시장이 만들면 규칙이라고 합니다.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의 위임 등, 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무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임명권. 그래서 임명과 면직을 함께 하는 게 임명이 아니고 임면입니다. 면직을 포함 임면권입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과 면직,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인사행정권을 행사한다. 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의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는 우리는 기관 서로 대립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의회가 제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권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면 이때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의견했거나 어떤 선언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다시 한번 해달라. 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거는 거부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가잖아요. 이것으로 제2요구가 거부예요. 거부권 비토라고 하는데 그럼 지방의회로 다시 가서 2분의 1 출석에 3분의 2 찬성되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요. 이때는 확정되게 돼 있고 중앙정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을 요구해 왔을 때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3분의 2 출석과 2분의 1 출석과 3분의 2 찬성 시 이것도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됩니다. 선결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방의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일은. 근데 지방의회가 지금 천재지변으로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슨 뭐 큰 태풍이 왔다든가 무슨 뭐 폭탄이 터졌다든가 이래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선결 처분할 수 있게 돼 있고 승인을 못 받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행정학 시험 볼 때 나오는 지방자치 관련 시험 문제,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되면 보조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직론에서 라인과 스텝을 해요.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내가 일을 시키는 실국장들을 라인, 직계조직이라고 하고 보조기관은 스텝이라고 하죠. 스텝기관으로 부시장,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시는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행정을 반드시 먼저 두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무나 경제, 요거는 이름을 좀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지사, 도나 특별자치도도 2명을 두게 돼 있고요. 시 단위로, 이제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여기는 한 명의 보조기관,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의 권한 대행은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무경제. 그래서 행정부시장은 주로 공무원 출신을 하고요. 정무경제 쪽은 이 단체장과 선거를 같이 한 아, 정치적인 정책을 같이 하는 그런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직속기관이라고 부르는 거는 조례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기관 이 다양한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소로 둘 수도 있어요. 직속기관은 좀 더 큰 거고 좀 더 일이 기업형일 때는 사업소를 둡니다. 그 다음에 원격지, 너무 멀리 있다 이럴 때는 출장소를 두고요. 필요한 경우에 합의제, 이거는 혼자 독임제라고 하는데 짱이 혼자 결정하는 건 독임제. 이거는 위원회가 함께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은 못하지만 시장을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거죠. 심의회라든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부 행정기관의 경우는 대전시 경우에는 5개의 자치구를 두고 있잖아요. 이 자치구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건 자치기구가 되고 여기서 하부 행정기관이라면 행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 대덕구 밑에 있는 동 있잖아요. 우리는 오종동인데 동구 우리는 어? 홍도동하고 오정동하고 결려 있는데 이런 동단위는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천안시장은 주민이 직접 뽑지만 천안시에 있는 서북구 그리고 동남구 이런 건 행정구라고 그래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 그래서 하부기관의 장애 임면은 요 단체장이 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하부기관 장애 직무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상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자치는 따로 한 시간을 합니다. 그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를 들어가 보세요. 대전시 홈페이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있고 행정부시장,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3급 공무원을 한 사람이 여기 기획조정실장으로 오고 여기는 거의 1, 2급 출신이 행정부시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주로 행정안전부 출신의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 행정부시장이 두 번째고 넘버 투고 넘버 원, 투, 그다음에 쓰리는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이거는 시장하고 함께 선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실제 일을 하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실 단위가 조금 큰 조직, 공무원 직급도 높은 조직을 말하고 국 단위부터는 조금 작은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좌하는 요 기구로 대변인, 홍보 담당관, 뭐 디자인 담당, 이쪽으로는 대외협력본부, 수방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국단입니다. 경제국, 일자리 창출하는 거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관광국,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교육은 교육자치 따로 있지만 여기서도 한 3,300억을 다루고 있고 대학정책은 여기에 광역시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대학정책이 우리 한남대에 관련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국, 녹지, 농생명국 이런 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단위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들 다 합치면 이게 다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도시주택 요 밑에는 결국 요 각 중요한 일 밑에는 지방 공기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전도시공사가 실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속 조직으로서 아까 직속 기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방본부,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조직으로 좀 더 특별하게
좀 기업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상수도 사업본부,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뭐 이런 것들을 사업소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좀 원거리에 있는 거는 출장소를 둔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의회. 이거는 입법부에, 지방의 입법부,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의원을 뽑게 되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22명을 뽑아요. 여기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그리고 4년. 그리고 여기는 중임 제한이 없어요. 천년만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여기는 돈을 받는데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의정 활동비라고 받아요. 그것도 물론 뭐 연봉으로 볼 수가 있지만 보수는 아닙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질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지방의원은. 그리고 이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고 대덕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민주당이 공천하고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공천이 선거의 대부분이에요. 1번은 민주당, 2번은 국민의힘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물 선거가 아니고 정당 선거가 되는 것이 맞느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정당의 정책을 이어가지고 책임지고 하지. 이런 측면에 있는 반면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지방자치에 중앙당이 다 개입을 하느냐. 이거는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 인물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당 공천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실현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특히 광역기초단체단체는 뭐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인정하지만 기초, 기초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정당공천을 없애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여기로 모든 공천은 다 돈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물론 뭐 명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데 이것도 잠깐 없어졌다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논쟁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잘 정리해서 다른 뭐 챗GPT를 보시든지 구글 제미나이를 보시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별도로 정리해 두셔야 중간고사 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위원회가 있게 됩니다. 의장은 2년에 한 번씩 뽑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의장도 그렇게 뽑죠. 상임위원회는 소관, 이 정부의 부처가 있듯이, 아까 대전시에도 특별한 실국과가 있잖아요. 그 실국과에 대응해서 입법부, 지방의회에도 그 상임위원회, 스탠딩 커미티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윤리감사를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을 둡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위원장과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에도 국회 사무처에 2,000명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도 사무처가 있고 사무 직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무처가 크면 사무처장을 두고 좀 작으면 사무국장, 좀 더 작으면 사무과장, 그 밑에 직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2020년까지였는데, 야, 이러면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니,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데 독립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0년,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는 행정부에 당연히 조직권, 돈 쓰는 것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예산. 우리나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돼 있어요.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지만 심의 확정은 어? 입법부에서 하고 결산의 승인, 또 기금, 청원 수리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행정부, 시장이 하는 일을 지금 국정조사 시즌이거든요. 중앙정부,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듯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국정조사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지방자치 배우면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행정사무의 감사 매년 1회, 지금 시도는 14일 동안, 시군구는 9일 동안 그런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안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정례회로 두 번 모이는데 첫 번째는 결산서가 들어오면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정례회. 그리고 곧 열리게 될 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정례회. 이것 이외에 단체장의 요구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다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대전시를 한번 살펴보면 대전시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의장은 조원휘, 지금 뭐 추석이라고 바깥에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의장 한 명, 제1부의장 김영사, 제2부의장 황경화,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5개를 두고 있고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 윤리, 지역 현안 규제 혁신,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 참여, 그다음에 뭐 세계 대학 경기대회 지원, 또 별도의 뭐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22명, 지역에서 지역 대표로 임명된 지방위원이 19명, 비례대표로 올라온 사람이 3명, 그래서 22명의 지방의원을 시의원이라고 하죠. 구에 가면 구의원, 대전시의 경우에는 시의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는 아까 그 실국 단위, 중앙정부로 따지면 부처 단위대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이거는 중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5개가 돌아가고 있고, 특별위원회로 예결, 윤리, 지역현안, 장애인,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뭐 이거, 산업단지.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전시의 의회를 지원하는 사무처 조직으로는 사무처장이 있고 의정 담당관, 의사 담당관, 소통, 홍보 소통 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 이렇게 4명의 담당관을 두고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으로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방의회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고 그럴 때 대전시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전시의회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대전시의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대덕구로 넘어오면 대덕구는 대전시에 속한 5개의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수도 적고 지방의원도 8명밖에 안 돼요. 8명밖에 안 돼요. 저는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8명 가지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3개, 하나, 둘, 셋. 그래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 도시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를 특별위원회, 예결, 윤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의회 사무과장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의정팀과 의사 홍보팀, 그리고 공무원들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대덕구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원 20위, 현재는 정원 20위 한 명 임명이 다 아직 안 된 거죠. 5급 3명, 6급 6명, 7급 8명에서 대전시 대덕구의회에 지금 21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런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6장에서는 지방자치의 구성, 지방자치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입법부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그리고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전시 단체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근거 이론과 근거 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6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 좀 쉬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보면서 꾸준히 보고 PDF 자료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챗 GPT나 또 구글 제미나이 또는 퍼플렉스티 이런 AI를 보든지 네이버나 구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